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어제가 소서였잖아요. 네. 뭐 말 그대로 본격적인 더위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건데 뭐 이걸로 할까요? 요즘에 이제 덥다 보니까 오, 네. 사무실이나 집에서 요 리모컨, 요 에어컨 리모컨 들고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이거 말 그대로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더운데 켜야죠. 켜야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전기를 좀 아낄 수 있을까? 일단 켜기 전에 환기를 한번 시키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맞습니다. 네. 내부 공기를 잠깐 순환시켜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또 이 날개를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더운 공기를 빠르게 식혀주는 게 대류 좋다고 영상으로 합니다. 이제 위가 뜨거우니까. 맞아요. 네. 예. 거기에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에어컨 켤 때 이제 전기세 아낀다고 키긴 켰는데 에어컨 앞에 얼굴 이렇게 댈 정도로 이렇게 켠 듯 안 켠 듯 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에어컨을 켜는 초기에 에어컨을 가장 낮은 온도에 강하게 켜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내려갈 수 있게 네. 기다리셨다가 온도가 거기에 딱 내려가시면 그때 이제 약풍으로 조절하시면 오. 전기요금 아끼는데 좀 도움이 된대요. 이거 몰랐던 분들은 정말 꿀팁 그러니까요. 얻어가시는 것 네네. 같고요. 또 이 필터와 실외기 청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네네. 하는데 2, 3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주시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시원하게 사는 방법,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좀 부지런함이 있다는 네.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알려드린 꿀팁 잘 기억을 하셔서 에어컨 좀 사용하시되 전기는 아끼시고 그리고 시원한 여름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더울 것 같은데 날씨도 알아보도록 하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아침부터 느낌이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덥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더워지겠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양산이나 모자를 활용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시야가 자욱한 곳이 있습니다.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그 밖에 충남 내륙에도 방무가 낀 지역이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 30도, 논산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이제 조금 꿀꿀하기도 하고 네. 이게 뭐 덥고 습해서 뭐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계속된다 뭐 이런 판단도 하겠지만 이 불쾌 지수가 8월 말까지는 좀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정신 건강이 마음 건강보다 뭐 마음 건강 똑같은 얘기죠. 몸 건강보다 정신 중요하죠. 건강이 네. 더 중요한데 꿀꿀하고 이럴 때 좀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매운 걸 먹어요. 매운 그래서 거. 땀을 한번 쫙 쏟으면 그냥 그때 당시에는 막 좀 꿉꿉하긴 한데 네. 그렇게 맵고 땀 쏟고 샤워 한 번 하면 그렇게 좋대요. 속은 좀 괜찮을까요? 조금 힘들긴 하죠. 근데 우리 매운 음식. 청님 씨는? 저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 활동도 하고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뭐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뭐 가끔이지만 뭐 손톱 네일 아트도 해보려고 이틀에 한 하는데. 번씩 가끔? 저 거의 뭐 하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하니까 네네네. 뭐 한 달에 한 번 해볼까 말까 하는데 사실 저는 옷을 좋아해서 옷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 뭐 사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구경으로. 근데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변신을 할 수 있는 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좀 쭉 가라진 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기분은 어떻게 푸는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는 꿀꿀한 기분 업 시키는 나만의 비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을 좀 업 시키는지 네.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네.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네. 오늘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또 뭐 항상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는 리포터잖아요. 네. 예, 똑주부 이수진 리포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뭐가 이렇게 거창해. 아유, 살아가는 지혜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기 스트레스가 쌓이면 뭐 저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풀어요? 글쎄, 아까 앞서 뭐 매운 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낙지를 좀 볶아볼까? 아니면 이렇게 국수를 좀 빠르게 해가지고 좀 비벼볼까요? 그것도 아니면 뭐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 네일 아트로 기분 살짝씩 푼다고 하는데 늘상 뭐 쌀 일고 뭐 물 대고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뭐 우리는 집을 항상 쓸고 닦아요 라는 분들 나오실 것 같아요. 그쵸. 요즘처럼 눅눅하고 꿉꿉할 때 앞으로 더해질 텐데요. 내 집, 내 차 어떻게 하면 유쾌, 상쾌, 와우. 통쾌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화면 안에 꽉 채워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연의 순리라지만 왔다 하면 며칠이요 내렸다 하면 폭우니 장마철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빨래는 빨래대로 냄새나고 아유 꿉꿉하긴 또 왜 이렇게 꿉꿉해. 제 아무리 부지런한 주부들도 두 손 들게 된다는 장마철. 집과 자동차를 조금 더 뽀송하게 하는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고수들의 비법 속으로 똑주부 큐! 장마철 가장 큰 고민 바로 냄새와 습기죠. 그렇게 쏟아지더니 잠깐 해가 났네. 그러게 말이야. 어제까지 진짜 많이 왔는데 무슨 냄새지? 냄새라니. 아유 아침에야 버글버글 된장찌개 한번 끓였어. 아, 똑똑한 주문자인데 완전 허당이네. 이거 완전 곰팡이 냄새야. 안 되겠다. 불러야겠다. 어머! 나타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고단을 휘어잡는 살림의 고수 정기용 씨입니다. 아니 어디 뭐 저희 집만 그렇겠냐고요. 꿉꿉한 것도 그렇고 냄새 나는 거야. 다른 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꿉꿉하고 냄새 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야겠죠? 그냥 봐도 뭐가 말끔하고 야무진 살림 솜씨인데요. 이 정도면 뭐 꼬집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깔끔하고 참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안을 한번 볼게요. 아니 살림집에 이 정도 음식 찌꺼기가 없겠냐고요? 아니 지금 이걸 꼬집는다고 꼬집으신 거예요? 아니 어디 밥도 안 해먹는 집이냐고요. 모델하우스야 이 정도야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습하고 더운 장마철에는 부패가 쉽기 때문에 바로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개수대부터 트랩까지 한 방에 한꺼번에 클리어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넣고 식초를 부어주면 베이킹소다가 녹으면서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하는데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씻어주는 역할은 뜨거운 물이 하는 거고 살균 효과하고 때 뺏겨주는 거는 베이킹소다하고 식초가 해주는 거예요. 오, 네. 어디 한번 볼까요? 어머나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예요. 일단 뭐 음식물 찌꺼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냄새 한번 말. 아무리 코를 들이대도 남는 건 뭐 식초 냄새뿐이에요. 이건 금방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냄새는 날아가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 배관 청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으로 끝은 아니지요. 네. 두 번째 골칫덩어리 바로 욕실입니다. 하수관 냄새 역류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까 주방에서 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베이킹소다 넉넉히 뿌리고 식초 붓고 기포 발생 후에 조금 뒀다가 뜨거운 물로 씻어내면 말끔하게 됩니다. 또 수도꼭지와 샤워기, 거울도 물때 때문에 고민 많은 부분이죠. 여기도 베이킹소다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사실 욕실은 그 집안 청결도를 판단하는 잣대라고들 하죠. 그만큼 수시로 들여다보는 곳이라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닦으시다가 잘 안 닦이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탕하고 커피 찌꺼기 그걸 이제 고운 입자로 잘 닦아주시면 묵은 때들이 잘 비켜집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에 린스를 짜서 골고루 코팅하듯이 닦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동안 거울 청소 잊으셔도 될 거예요. 야, 금방 반짝반짝이네요. 빛이 나게 화장실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네, 근데 끝난 줄 아셨죠? 끝이 아니에요? 네. 우리 타일도 보면 묵은 때들이 묻어 있잖아요. 이 타일 얼른 제가 물 뿌릴게요. 네. 물만 뿌린다고 저 묵은 때가 쉽게 나갈까요? 아, 그럼 여기도 베이킹 소다. 그렇죠. 타일때를 제거할 땐 따뜻한 물과 식초, 베이킹소다 그리고 주방세제를 같은 비율로 섞습니다.
그런 후에 수세미로 닦아주는데요. 줄눈은 칫솔로 사이사이 닦아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물 한번 시원하게 분사하면 끝. 야, 기분까지 개운하네요. 파리도 낙상하겠어요. 화장실 청소 한 번 하려고 땀으로 목욕을 하거든. 박박 문질러 닦느라고 너무 수월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살살만 문질러주면 때도 금방 사라져. 자, 꾹꾹 눅눅의 끝판왕 바로 옷방입니다. 계절 관계없이 옷이 빼곡하게 걸린 데다 이불까지. 아이 뭐 옷방이야 별게 있어요. 저 그리고 요 사이사이마다 제습제도 이렇게 챙겨놨다고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 옷도 이제 정리한 것도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였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옷도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습한 공기들로 인해서 섬유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환기요, 둘째는 옷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통풍이 잘 되게 간격을 유지해주는 게 좋은데요. 또 옷과 이불 사이 중간중간 신문을 돌돌 말아 끼워주면 습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옷방이든 옷장이든 가장 중요한 건 통풍이니까요. 환기에 신경 써주세요. 장마철이면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꿉꿉한 냄새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하는 방법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뭐 하루에 몇 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이게 깔끔한 집, 냄새 없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냄새 좋다. 장마가 오면 고민되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집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공간이 바로 자동차죠. 점검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장마철 차량 관리 이분에게 배워볼게요. 엔트리 넘버 2, 자동차 정비의 고수 윤재필 소장입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는 차량도 그에 맞게끔 정비가 미리 필요합니다. 국지성 폭우에 와이퍼 점검은 필수. 교체 주기가 1년이라지만 혹시라도 덜 닦이거나 소음이 발생한다면 바로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고무면을 한 번씩 닦아주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아이고, 이런 줄무늬가 남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어머 길 가네요. 이거 그냥 타고 다닐 뻔했어. 어떡해? 이 같은 경우는 와이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유리에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이렇게 묻어있죠. 네. 이 이물질 때문에 발생된 증상이었어요. 이 이물질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세차하실 때 앞 유리 부분도 깔끔하게 한 번씩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와이퍼 성능이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워식 채워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비 올 때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앞유리에 김서림이 생겨서 당황한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이 그건 모를까 봐서요. 운전 경력이 열반데 일단은 바람 조절 버튼을 앞 유리 쪽으로 누르고 에어컨을 확 돌려서 서서히 그 김이 사그라드는 거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럴 땐 바람 방향을 차 앞유리로 향하게 하고 외부 순환 모드를 작동시켜줍니다.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셔야지만 더 빨리 습기 제거가 됩니다. 장마철 차량 점검 포인트.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마모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타이어가 마모도가 상당히 진행된 차량 같은 경우는 물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수막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막 현상. 겨울철도 아닌데 내 차가 미끄럼을 탄다 싶으시면 타이어 마모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외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마모한 개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한계점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하고 이 면이 맞닿았다면 그 타이어는 수명을 다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필요한 건 100원짜리 동전. 이순신 장군 3호로 판단을 하는데요. 3호가 다 보이면 타이어를 교체할 때입니다. 수치상으로 트레드 깊이가 1.6mm 이하면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네요. 그리고 자칫 잊을 수 있는 곳, 바로 지시등에 들어있는 램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분의 전구를 차 안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장마철이 되게 되면 낮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갑자기 어두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라이트 또 전구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나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도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운전자는 차 안의 상태만 확인하지 남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램프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브레이크 등은 내 차량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제대로 되지 않다면 상대방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등입니다. 비 오기 전에 미리 한 번쯤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거 없네요. 한번 쭉 둘러보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역류해도 물때 조금만 끼어도 왠지 내 탓인 것 같아 신경 쓰이셨다고요?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눅눅, 꾹꾹, 퀴퀴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 오늘 꼭 도전해보세요. 우리 집도 자동차도 뽀송한 장마철을 날 수 있을 겁니다. 이수진 리포터는 복 받았네요. 아오. 방송하면서 차도 아. 집도 다 청소를 한 거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근데 베이킹 소다가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네. 아 이게 베이킹 소다 하나가 있으면 어디든 다 해결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오. 효과가 화면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만능이네요. 아우, 이걸 이제야 하셨단 말이야. 똑조가 몇 차례 그렇게 일러드렸는데. 네. 아니 이 식초 붓고 이 베이킹 소다를 듬뿍 그 개수대 안에 넣고 식초 부으면 그냥 빠글빠글빠글 그 소리를 내면서 그냥 막 일어나는데 그거 보면 속이 다 시원해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지. 그런데 워낙에 박박 문질러 닦아야 되는 거 조금 더 수월하게 네. 살랑살랑만 흔들어도 그 물때들이 쏟아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요. 어렵지 않게 청소하실 수 있다는 거 좀 알려드렸어요.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주방 도구들 많아요. 도마, 뭐 칼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럴 때도 베이킹 소다 뿌려놓고 잠시 기다렸다가 물 한번 뿌려주시고요. 또 햇볕 잘 드는 창가에 내놓으면 일광소독 자연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아. 네, 조금만 바지런 떨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또 과일 세척하실 때도 많이 쓰잖아요. 네. 식용이라서 안심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 베이킹 소다가 만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하다 갑자기 습기가 차면 당황스럽기 마련인데 맞아요. 뭐 비가 눈이 올 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안전의 최대 방해 요소 하면 이 김서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뭐 다들 하시는 방법이겠지만 앞 유리창으로 바람 나오게 버튼들 먼저 누르시는데 요때 기억하셔야 될 게 공기순환 모드 같이 작동을 시켜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김서림 방지할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요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안전운전하세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네. 예, 이제 올해는 7월 20일에서 25일까지 장마가 올 거라는 예상인데 뭐 아무래도 뭐 꿉꿉하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또 전해드린 팁을 잘 이용하셔서 불쾌지도 꿉꿉하더라도 지혜롭게 좀 예, 뽀송뽀송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자 이번엔 불쾌지수를 퀴즈로 한번 날려보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퀴즈로 날리냐면 정답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답답하지 않게. 네. 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 아침엔 퀴즈입니다. 자, 불쾌지수를 알려드리는 네. 예,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네.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뭐 불쾌지수도 날리고 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는 시간 맞습니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도움줄 예, 똑소리 나는 예. 근데 이수진 리포터 만나면 정말 생활의 달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거든요. 네. 자, 퀴즈의 달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쉬운 문제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볼 텐데요. 앞서 똑주부 큐에서 요거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동식물이 기생하거나 어둡고 습기가 찬 곳에서 자라는 미생물로 가는 실 모양의 균사를 바탕으로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효모, 2번 곰팡이, 3번 박테리아. 뭐 정답 다 아실 텐데 네. 요 별명이 이제 팡 말고 팽으로 해서 별명 있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어요. 팽이 이렇게. 좀 잘 안 씻거나 좀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도 아마 요 별명이 있었던 개그맨도 네. 있었는데
그겁니다. 네. 야, 그게 언제 유모 1번지 때 이봉원 곰팽이 이렇게 어머. 유모 1번지까지 알아. 자, 시간 모두 썼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도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곰팡이였습니다. 균류 중에서 장균류에 속하는 미생물이죠. 본체가 실처럼 길고 가는 모양의 균사로 되어 있는 사상균을 뜻합니다. 주로 어둡고 습기가 찬 곳에서 자라고요. 푸른 곰팡이, 빵곰팡이, 누룩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네, 고온다습한 날씨는 곰팡이가 가장 사랑하는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뭐 바닥, 벽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도 자라서 이런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고 네. 하니까 똑주부가 알려주신 다양한 꿀팁들 잘 기억하시고 건강한 장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침이 좋다를 만나면 생활이 쾌적해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쾌적한 마음으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아침엔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문제 함께 해보시죠. 3, 2, 1. 농어먹의 바닷 물고기로 비늘이 없고 반짝이는 은빛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납작하고 길쭉한 몸통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갈치, 2번 꽁치, 3번 고등어. 꽤 값도 나가고요. 또 맛있는 생선이잖아요. 맛은 일단 세 가지가 다 있긴 한데.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선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가시 바르기 조금 어렵긴 하고. 부산이 고향이라서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이 생선을 엄마랑 종종 사기도 했는데 자갈치 네, 시장에서. 자갈치 시장 뭐 이름이 거의 비슷하니까 뭐 금방 고르실 수 있겠네요. 저 은색 정장 입고 나오면 그거 정장이 멋지고 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빛깔이 얼마나 예뻐. 네. 네. 자, 벌써부터 입맛 돋는데요. 자,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갈치였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분포하는 갈치. 생김새가 기다란 칼 모양을 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도어 또는 칼치라고 불렀는데요. 살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구이나 찌개, 국 등 다양한 요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제철을 맞은 갈치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반찬, 그러니까 식탁에 올라왔을 때 뭐 조림도 있고 뭐 구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갈치 고르실 때 은분이 좀 있고 네. 이 끝에라고 그러죠. 등이 이제 약간 등이? 검은색을 띈 것이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그걸 사셔야 되고요. 이 은백색의 가루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리하실 때는 다 걷어내고 조리를 하시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녁 반찬은 갈치였던 갈치. 갈치. 맛있겠네요. 근데 이게 발라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맛있는 게 갈치. 그 어려운 일이라고. 이게 어려운데. 갈치 대가리 그냥 숟가락으로 꼭 누르고 등 배만 이렇게 발라놓으면 숟가락으로 탁 뜨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탁 뜬 그 사이드 위아래 거기 살들 빼먹는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되니까 바삭 구우면 고기도 아삭아삭 먹어도 되고. 맛있겠어요. 다음 문제 가야 되겠습니다. 네. 배고파서. 자, 네네. 다음 문제 주세요. 무 좀 듬뿍 넣고 조려도 맛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OX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자, 흔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5가지 맛. 이 맛에 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사람의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에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일단 제가 아는 맛은 거의 다 나온 것 같네요. 뭐 단맛 나왔죠,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까지 나오면 다 나온 거 아닐까요?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나왔다는 얘기죠? 네,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꽉 찼다는 얘기죠. 네, 예. 정답 드리겠습니다. 비우지 다 나온 말고 것 꽉 같아요. 채워서. 네. 글쎄요, 언뜻 봐서는 글쎄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알던 맛이 빠진 거 아니야? 라고 갸우뚱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O냐 X냐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사원미로 불리던 단맛, 쓴맛, 짠맛, 신맛 외에 감칠맛. 이 맛이 지난 2000년 1월 과학자들을 통해서 생리학적으로 다른 맛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감칠맛이 독립적인 맛으로 공인되면서 맛의 종류는 총 5가지가 됐습니다. 오미하면 단맛, 짠맛, 신맛, 쓴맛. 혹시 매운맛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그럴 수 분들도 있네요.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떫은 맛과 매운맛은 순수한 그 맛 이외에 촉감과 통감이 어우러지는 맛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혀가 느끼는 맛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뭐 감칠맛 2000년도부터 이제 네. 그 오미로 들어갔는데 감칠맛이 맛은 최고죠. 네. 자, 이 감칠맛을 감싸서 다음 문제로 갑니다. 문제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 나올까요? 함께 풀어보죠. 3, 2, 1.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서 병균이 옮아 발생하는 급성열성 감염병으로 14세기 유럽을 휩쓸면서 많은 사망자를 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패스트, 2번 천연두, 3번 에볼라. 아니 왜 쥐는 병균을 패스하고 그래? 패스하고 왜 사람한테 병균을 패스를 해갖고 우리 불편하게. 그러게요. 그냥 그렇게만 합시다. 네.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고. 그 밑에 두 가지는 뭐 그렇고. 하여튼 네. 패스를 안 했으면 좋겠어. 패스를 안 했으면 아유, 좋겠다. 쥐 미워. 예. 오늘따라 유독 시원하게 네.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 알아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패스트입니다. 주로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서 전염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죠. 감염 후에 살이 썩어 검게 되기 때문에 검은 죽음,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불립니다. 이 패스트는 19세기 말이죠. 파스투리가 치료법을 개발하면서 사라지는 듯 했는데 야 2012년하고 2017년에 동아프리카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건의 발병 사례가 나타났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중국에서 네. 최근에 또 이 패스트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까지 또 이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하면 이런 병균은 우리한테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예, 위생 철저. 철저. 하여튼 쥐는 미워요. 네. 자,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루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궤발, 개발, 2번 궤발, 세발. 아무렇게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개가 막 개발. 새가 다니는 걸 보면 새들은 조금 정돈해서 걷는 것 같은데 네. 개들은 그냥 막 이렇게 막 왔다 정신없어. 갔다. 아무렇게나 그냥. 네. 그냥 거기까지 갑니다. 발자국으로 힌트를 주셨어요. 그냥 발이니까 어차피 네. 개발이든 새발이든. 네. 여러분은 어떤 답 고르셨을지 궁금합니다. 궤발, 개발이냐, 궤발, 세발이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궤발, 개발 이렇게 씁니다.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죠. 글씨를 아무렇게나 써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이고요. 같은 말로는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의 개발, 세발이 있습니다. 네,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이수진 리포터는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글쎄요, 앞서 같이 얘기 나오니까 네. 당장 사러 가고 싶네. 네. 갈치, 그죠? 그러게요. 조림? 네. 조림도 괜찮고. 구이 좋아해요? 조림 좋아해요? 아이가 있어서 항상 늘상 고민인데요. 아이 때문에 구이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빨갛게 해가지고 그냥 조림을 좀 해야 되냐. 네. 같이 고민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요? 네. 조림은 이제 무맛이 또 있어서. 네. 그냥 이수진 리포터하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그냥 살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우리도 네. 가까워지면서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도 퀴즈까지 함께했던 이수진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꿀꿀한 기분 업 시키는 나만의 비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신다는 것도 좋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춘다라든지 다양한 비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거는 남이 잘못 봤을 때는 이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내가 스트레스 풀린다면 그럼요. 더 좋은 방법들은요. 내가 요리하는 게 스트레스 푸는 법이면 주변 사람들 좋고 네. 더불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경북 의성을 한번 가볼 네. 텐데요. 세계 생산량의 3위 그리고 소비량의 1위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늘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마늘이 꽤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 소울푸드 마늘. 지금 마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고장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경북 의성이 있는데요. 자, 진한 마늘의 마늘의? 향을 맡으러 네. 함께 가보시죠. 트로트 열풍에 힘입어 한껏 차려입은 뽀글이 최기정. 그가 이렇게까지 정성들을 소개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당신만을
귀여워. 의성 마늘의 매력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야말로 매력이 우수수. 사랑에 빠지고만 싶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감. 알알이 꽉 들었던 제철 슈퍼푸드 납시오. 전 세계에서 먹어주는 그 이름, 경북 의성표 마늘의 모든 건 낱낱이 알아보자고요. 전 세계 마늘 생산량 3위, 소비량은 1위를 차지하는 곳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란 사실 익히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도 경북 의성하면 명실상부 마늘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화끈하고 맵고 알싸한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의성 마늘은 늦게 수확하지만 오래 갑니다. 단단하면서도 알싸하기로 유명한 경북 의성 마늘. 6월 초부터 수확하는 일반 마늘과 달리 의성을 대표하는 한 지역 마늘은 3, 4주가량 늦게 캐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부터가 딱 제철이란 말씀. 군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군수님 의성 마늘이 찐찐찐이라고 전국 팔찌 소문이 자자한데, 아니 의성 마늘이 왜 이렇게 유명한지, 그리고 지금이 딱 마늘이 나는 철이라고 하는데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게 이유에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의성 마늘은 화산재가 이 흙으로 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분도 있지 않습니까? 알리시라는 양분뿐만 아니라 이게 포함되는 성분이 면역력도 키우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고 여러 분야에 이렇게 좋기 때문에 특히 의성 마늘입니다. 그리고 또 의성 마늘은 이제 지금이 완전히 제철이기 때문에 제철 음식으로서의 또 영양 또 효과 만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수님이 건강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철에 수확한 마늘은 미리 찜해놓지 않으면 동락이 일수. 저장성 좋다고 소문난지라 주부구단은 이맘때를 놓치지 않는다고요. 더욱이 의성 마늘이 들어가면 인기 주가도 올라갑니다. 흑마늘, 마늘햄 등등등 가공식품 시장도 꾸준한 성장세. 여러분, 의성 마늘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마늘의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이로운지,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알아볼 때입니다. 가시죠. 그것이 알고 싶네. 그렇습니다. 경북 의성이 오랜 시간 마늘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유지해온 비결. 전문적인 연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유기농 연구소를 찾아 마늘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점검하는 한편 연구 일지도 살짝 엿보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아, 예. 혹시 마늘 박사님 맞습니까? 예, 마늘 박사 정은건입니다. 오, 의성에는 마늘에 관한 건 없는 게 없다더니 마늘 박사님도 계시네요. 네. 아니, 박사님, 제가 사실 마늘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를 알고 싶어 왔거든요.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입니다. 마늘이 가지고 있는 알리는 마늘이 깨질 때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좋지 못한 균들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게 단가요? 그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 성분이 있어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요. 또 당뇨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농산물을 건강하게 재배하는 것은 농업도시인 의성의 최우선 과제 때문에 유기농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박사님, 마늘 박사님. 예. 마늘에 의한 마늘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어떤 연구인가요? 지금은 의성 마늘을 가장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량 종구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튼튼하고 더 맛있는 마늘? 그렇죠. 의성 마늘 더 맛있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 마늘 드셨어요? 당연하죠. 마늘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의성 마늘이 계속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까도 계속 매력을 뿜어내는 경북 의성 마늘. 그런데 마늘을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실로 놀랍디 놀라운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서 와, 마늘 먹는 소는 처음이지.
세상이나 세상이나. 아니 소가 마늘을 먹는다니 깜짝 놀랐어. 정말 놀랍소. 아니 진짜 이게 마늘을 먹나요? 예, 잘 먹잖아요. 아니 소한테 마늘을 먹이는 이 귀한 의성 마늘을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마늘 먹으면 좋잖아요. 건강하고. 소도 마늘을 주면은 병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큽니다. 더 건강하라고? 예. 이야 정말 보고도 놀랍소. 잘 먹네. 소를 사육하다 보면 각종 질병을 막기 위해 예방 주사를 놓기 마련. 하지만 경북 의성에선 주사 대신 마늘을 택했다는데요. 잘 먹네 잘 먹. 일단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한번. 예. 버튼 찌 있어. 버튼 좀 오시. 많이 먹어라. 잘 먹네요. 정말이요. 아침 안 주셨어요? 아니, 다 줬죠. 그래요? 저도 되게 잘 먹어요. 더욱이 의성 마늘소는 2020 고객 감동 브랜드 지수 1위, 그것도 5년 연속 수상을 자랑한다는 사실. 자투리 마늘을 소비할 수 있어 마늘 농가도 살린다니 너란 의성 마늘 참 고맙소. 이런 의성 마늘, 그 진면모는 먹어본 자만이 논할 수 있는 법이겠죠. 이번엔 마늘 요리 나갑니다. 마늘 떡갈비부터 마늘 닭발, 마늘 육회며 장어와 마늘을 푹 구워 만든 회춘탕까지 마늘을 영양학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 개발했다는 다양한 마늘 요리들 대령이오. 드디어 차려졌습니다. 경북 의성표 마늘로 한상 정말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음식 종류가 이렇게나 많네요. 아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음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 마늘 음식은 우리 음식연구회 회원들과 마늘을 사랑하는 우리 의성 군민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표로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또 떡갈비, 또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고등어부터 닭발까지 다 이렇게 차렸습니다. 야 한마디로 남녀노소 누구나 요 마늘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군요. 그렇죠. 야 아니 그런데 나는 마늘이 너무 알싸기 너무 매워 해서 좀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마늘은 처음에는 드실 때는 맵거나 이런 거부 반응이 일으키더라도 찌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삶거나 요리를 해서 드시면 듣기에는 단맛이 납니다. 특히 의성 마늘은 단맛이 끝까지 나면서 그 전체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서 면역력은 1등 최고예요. 그렇다면 네. 긴 말 필요 없이 네. 면역력도 1등, 맛도 엄지척이라고 하는 마늘 음식 맛 좀 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바나나의 2배, 수박의 3배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다는 마늘. 불에 가열하면 알싸한 맛은 완화되고 달큰함이 전해집니다. 특히나 마늘이 들어가면 감칠맛과 함께 특별한 감미료 없이도 맛이 완성된다는 점. 남녀노소의 입맛은 물론 뽀글이 최기종의 입맛까지 충분히 사로잡은 것 같죠? 우와 이게 우와 여러분 의성 마늘 맛이 어떠냐고요? 너 마늘 좋아한다 했잖아. 의성 마늘 너 마늘 사랑한다 했잖아. 의성 마늘 오늘 의성 마늘로 시작해서 의성 마늘로 마무리했습니다. 맛과 함께 그냥 기운 면역력 가득입니다. 가득. 한국인의 소울 농산물 경북 의성표 마늘 먹고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자고요. 누가 뭐래도 의성하면 마늘, 마늘하면 의성 마늘이 찐이야. 의성 마늘 완전 찐이야. 저는 이제 경북 의성 하면 네. 이 마늘도 마늘이지만 이게 좀 아까 뭐 찐이야인데 그거 말고요. 네. 전국의 저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귀 속에 돌았던 영미
영미. 네, 컬링 네. 대표팀이 이제 이 의성 마늘 먹고 이제 네. 그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갑자기 영미 좀 보고 싶네요. 네. 네, 정말 마늘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네네. 어울리게 마늘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신선하고 알싸한 맛을 사랑해 주시는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할 때 뭐 아무래도 이 마늘 면역력 키우는 데는 최고 아닙니까? 슈퍼푸드인데 네. 우리 저 의성 지금 화면에 봤던 마늘도 좋고 네. 예, 괜찮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 서산의 육종 마늘 그리고 태안 마늘이었죠? 네. 마늘 품질이 아주 월등하니까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면역력 좀 키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수요 초대석 함께 하겠습니다. 네. 뭐 경림 씨한테 물어보는데 오늘 뭐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압니다. 느낌 네. 예, 오늘 무슨 날일까요? 뭐 네. 7월 둘째 주 수요일 정보 보호의 날이잖아요. 아, 네. 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수요 초대석에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침해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진영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본인 소개를 저희들이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저작권위원회 정보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저작권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긴 한데요. 그럼요. 막상 저작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은 못해. 네. 가수, 음원 뭐 이런 얘기밖에 못하죠. 네,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저작권의 정확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가 보통 저작권이라고 하면 저작권은 저작물에 인정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저작권법에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예.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인정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추상적이죠. 네.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군요. 먼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네. 약 10여 년 전에 영국의 사진작가가 인도네시아의 멸종 위기종 원숭이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네네. 카메라를 원숭이에게 뺏겼어요. 그 사진도 못 찍고 예. 며칠 뒤에 카메라를 찾아보니까 안에 원숭이 셀카랑 이런 사진이 많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 사진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예. 근데 얼마 뒤에 동물보호협회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니까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법원에서 항소심까지 가는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결국은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질 않았어요. 첫 번째 요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두 번째는 예. 표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사관왕에 올랐는데요. 네. 누가 그 시상식장에서 손을 들고 이건 내가 먼저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안 되겠죠. 네. 이게 바깥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예.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작물로. 마지막으로는 작가의 독창적인 개성이 나타난 창작물이어야 되는데요. 예. 예전에 인디밴드 앨범 중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 카피가 있었어요. 타이틀이. 네. 근데 이게 좀 괜찮아 보이니까 국내 대형 백화점에서 이걸 가져다가 네.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데 썼죠. 작가가 우연히 그걸 보고 네. 짧은 말이지만 창작성이 있다. 이건 내 저작물인데 허락 없이 썼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300만 원을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인간의 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인정되는 권리를 저작권. 그렇군요. 와. 야, 이게 풀어서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냥 막연히 저작권이라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이 저작권을 뭐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 법은 이 저작물에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법에 규정된 모든 이 보호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작물로 인정이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 모두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만 되면 네. 다 보호가 되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저작권을 얻기 위한 절차도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네. 없습니다. 없다고요? 우리가 어머나.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네네. 따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권리는 발생이 되는데
이런 공시 절차가 없으니까 좀 권리관계가 좀 불확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은 대부분 저작권 등록 제도라고 등록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그 사람이 정당한 저작권자이다, 저작자이다. 그리고 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권리 변동이 된 걸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해 줍니다. 추정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간 약 4만 명 정도가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2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그 저작권이 발생하면 뭐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늘어났는데 예전에는 50년이었는데 지금은 저작자 사망 후에 70년까지 보호가 되고요. 사망 후 70년. 네네. 여러 명의 공동 저작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간 보호가 오래 살아야 되겠죠. 네. 참 좋네요. 여러 명 공동일 때는 네. 막내가 나이가 어린데 되겠군요. 네. 이렇게 얻은 저작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사를 할 수가 또 있을까요? 네, 행사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될 텐데요. 이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재산에 관련된 권리고요. 인격권은 인격이나 명예에 관련된 권리인데 저작 재산권에는 7가지 권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제, 배포, 전시, 공연, 공중송신,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좀 어렵죠. 7개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출판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책을 복제해서 판매, 즉 배포하는 그러니까 복제, 배포권이 주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음악이나 동영상을 스트리밍해서 들을 때는 복제해서 송신하는 공중송신이죠. 이 2가지 권리가 묶여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자기가 원하는 권리를 묶어서 하나 또는 선택적으로 묶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겠고요. 저작인격권은 어떤 저작물이 있을 때 내가 이걸 공표해야 될까 말까, 공표권, 이름을 내 본명을 쓸까, 예명을 쓸까, 성명 표시권, 그리고 내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꾸지 마, 나 허락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인격권도 다른 사람들이 침해했을 때 이 권리를 이용해서 하지 말라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단어는 좀 어려운데 좀 이제 쉽게 와닿게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되네요. 저도 그런 좀 예전에 본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이런 저작권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이런지도 궁금해요. 네, 약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저작권 상태가 크게 좋지는 않았는데 약 10여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 저작권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요. 지금은 우리도 저작권 선진국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 2019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주요 저작물별로 보면 음악, 출판,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7% 정도의 그 불법 이용률이 있고요. 방송과 영화의 경우에는 각각 30%, 43% 정도의 불법 이용률이 있는 걸로 약간 동영상에서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요. 이제 뭐 그 저작권을 도용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SNS는 요즘에 1인 방송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의도한 게 아니고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작권을 위반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형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작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저작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SNS나 개인 방송을 통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음악 저작권 침해 또는 그 폰트 저작권 침해 또는 사진 저작권 침해 이렇게 경고장이 오거나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바로 직접 만나거나 합의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작권 안내서라는 책도 있고요. 서점에 가시면 만화로 된 저작권 안내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고 정보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도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 저작권위원회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 상담관들이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함은 이제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계신 혹시 사례가 있으면 네, 그런 거에 관련된.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조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 악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사진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걸 홈페이지다 사이트 웹사이트에다 올려두고 네. 누가 가지고 가지 않나 허락 없이라고 보고 있다가 가지고 가면 바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어머. 해서 예. 소량의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내면 그게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많이 받으면 네. 일반 그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좀 크게 그렇죠. 피해가 네. 다가오겠죠. 네네. 그래서 바로 합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계시는 게 예. 이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SNS 네. 많이 하고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이거 관심 갖고 하고 계신 분들은 저작권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또 악용하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침해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내 저작권이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해하지 마세요라고 말로 네. 구두로 경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말로 했는데도 이 사람이 잘 듣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문서로 침해하지 마세요라고 경고장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네. 문서로 보내실 때도 이게 좀 더 침해가 계속되고 분쟁이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네. 아예 내용 증명 문서로 보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도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침해를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전문가나 아니면 전문 기관에 다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형사적으로는 경찰서나 검찰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민사적으로는 내가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법적 분쟁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앞서서는 이제 우리가 뭐 의도치 않게 네, 그런 의도치 않게. 실수를 했을 때 네. 사례를 말씀해 줬는데 지금 이제 반대로. 말씀하셨던 네. 그러니까 네. 내게 침해를 받아서 또 있었던 사례도 혹시 네. 있나요? 내가 침해를 받았다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거를 도용을 누가 한 거죠. 도용을 네네네. 해서 잘 해결한 사례가 있다면 예.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두상으로 경고를 하거나 네. 그리고 아니면 문서상으로 경고를 해서 남겨두고 네.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게 되면 그런 자료들을 원용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미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너무 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반대해서 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물들도 좀 많아야 된다라고 해서 위원회에서도 무료로 쓸 수 있는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에서 별도로 무료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음악이나 사진, 예, 이런 예. 동영상 같은 것들을 국민들께 배포를 하고 있고요. 네네. 다른 기관들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뭐 저작권 하면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비슷한 성격의 창작물이 이제 나와요. 네. 그럼 이제 표절 논란이 가끔 이제 뉴스를 맞습니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이 패러디다, 뭐 오마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표절과 패러디, 오마주 이 구분을 좀 여기서 해주시죠. 네. 자주 듣기는 하지만 좀 개념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표절이나 패러디나 오마주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와서 쓴다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만 차이는 표절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가져다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저작물을 훔쳐다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패러디나 오마주는 표절과 달리 아예 드러내놓고 나 이거 가져다 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가져다 쓰는 게 그 패러디나 오마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 패러디나 오마주의 차이는 패러디가 조롱이나 비판이나 풍자나 이렇게 약간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면 네. 오마주는 프랑스어로 존경이라는 의미의 뜻인데요. 네. 다른 이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일부를 가져다 쓰는 의미에서 네.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작권 자체가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네. 만들어 놓아야 저작권이지 이 머릿속에만 갖고 온 저작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초상권 얘기가 가끔 있잖아요. 네. 이 초상권도 조금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흔히 초상권이라고 할 때는 네. 네네네. 법률적으로는 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과 네.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그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네네. 저의 얼굴을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얼굴을 누가 가져다 쓴다 그러면 오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MC님들 같은 경우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누가 얼굴을 가져다가 광고에 쓰거나 이렇게 되면 돈 내고 써. 나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나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의미에서 보면 금전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의미에서 보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유명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는 게 퍼블리시티권이 되겠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마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이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느냐가 두 가지가 묶여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으로 해서 초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야, 그처럼 이렇게 궁금한 거 많이 풀어가네요. 네. 저는 저 패러디, 오마주 이 부분이 참 많이 헷갈렸는데 맞아요. 아주 명쾌하게 덕분을 해주셔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저작권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가 너무 강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이 없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가 창작자라면 또는 내가 이용자라면 어떨까 각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작권위원회 1800에 어서 55 5455번입니다. 저작권 상담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예,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높게 평가가 되면서 이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뭐 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원활하고 투명한 저작물 이용에 저희 아침이 좋다도 함께 동참을 하고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날씨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덥다고 그랬는데. 네. 자, 강혜란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양산이나 모자를 활용해 피부를 보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있는데요. 점차 다시 북상하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9도, 아산은 30도, 세종과 대전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맛비는 일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다시 길게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만나고 계십니다. 저는 초상권 없어요. 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래도 허락은 맡아야죠. 당연하죠. 네. 왜 이런 편안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초상권도 갖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네. 의견 있으시면 저희에게 동참해 주시고요.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꿀꿀한 기분 업시키는 나만의 비법입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비법이 많은가 봐요. 오늘 좀 폭주했다고 그러는데 네. 빨리빨리 갑니다. 9801번님. 저는 기분 꿀꿀할 때 남편이랑 짬뽕 맛집. 야호! 전국 5대 짬뽕 맛집은 다 다녀보는 것 같은데요. 매콤한 짬뽕 한 그릇에 기분 확 업 시켜준답니다. 매운 요리 좋아하는데 특히 짬뽕. 스트레스 확 풀리겠네요. 괜찮네. 네. 6079번님, 전 못생긴 손 예쁘게 만들어주는 걸로 항상 스트레스 여자네요. 풀고 있습니다. 딸들도 하고 싶다고 난리. 가끔은 다 같이 하기도 한답니다. 저게 이제 샵에 갈 수도 있지만 네. 저 재료를 사서 집에서 할 수도 있기 같이 때문에 해주면 더 좋죠. 딸들하고 같이 하면 너무 이쁘고 뭘 만들었잖아요. 예쁘네요. 네. 6204번님, 며칠 전에 기분이 꿀꿀해서 냉장고 청소 열심히 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냉동 음식들. 무엇이 들어있나 몰라서 하나하나 이름까지 적어 정리했더니 기분이 업짱이네요. 저 방법도 좋아요. 좋은 방법이죠. 할 때는 좀 힘들지만 네. 그 뒤에 개운함이 있습니다. 네, 7679번님, 저는 축축 처지고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자몽차 한 잔 마시고 산책을 해요. 꽃구경도 하며 바람 쐬면 기분 전환 되더라고요. 다들 산책으로 기분 전환 해보세요. 좋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길도 좋고 꽃도 네. 이쁘고 자몽도 맛있어 보이고. 0795번님, 저는 기분이 꿀꿀할 때 새콤달콤한 과일 먹으면서 기분 좋아집니다. 네. 제철 과일 많이 드시고 당 춘정 행복하세요.
아니 저 자두는 쉬어. 친구이네요. 일단 친구요. 상큼한 느낌이. 기분 좋아집니다. 네. 7813번님, 지리한 장마의 시작으로 기분마저 처지고 건강에도 적신호인데요. 집안 구석구석하는 대청소, 물청소까지 하면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해집니다. 건강한 방법이에요. 앞에 냉장고도 그렇고 네. 지금 집도 그렇고 청소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분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3282번님, 몸이 무겁고 스트레스 쌓였을 때 집 근처 운동장 놀고 운동장 위에 둘레길 갔다 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스트레스 푸는 데는 땀을 좀 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운동이 싫어서 매운 거 먹고 흘리는데. 네. 0424번님, 기분 전환에는 뭐니 해도 맛있는 거 먹는 거죠. 특히나 집에서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고 보고 싶은 영화나 TV 프로그램 보면서 먹으면 기분 전환 바로 가능합니다. 눈과 입이 행복한 거잖아요. 네, 동시에 먹방, 즐거워지죠. 먹방. 네. 3042번님, 사이좋은 사남매 보며 어머나. 꿀꿀한 기분 풀어. 어머. 질투할 줄 알았는데 둘째도 동생을 예뻐해주고 말 안 듣을 때는 스트레스 최고인데요. 서로 웃으며 사이좋게 있을 때 천사들 따로 없다고. 사남매 바라보면 흐뭇하신 거잖아요. 아이고 애기들 이뻐요. 0142번님, 저는 축축 처지고 꿀꿀한 날 달달한 케이크와 커피 한 잔으로 기분 업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화창한 날에도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정말 좋아요. 참. 그냥 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법 감사합니다. 비법 많이 얻어가는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푸르른 녹음이 반기는 충남 청양. 내일 날 따라 와요에서는 자연 생태와 청양의 고대사를 만날 수 있는 지천 생태공원을 돌아보고요. 정성 가득 담긴 청국장 밥상으로 마음의 힐링까지 찾아봅니다. 지하철 타고 숨은 그림 찾기. 내일은 노은역을 찾아갑니다. 대규모 화훼단지가 모여있는 노은 화훼단지에서 반려식물도 만나보고요. 은구비 공원과 그윽한 향이 가득한 먹거리까지. 대전의 숨은 매력, 내일 함께 찾아보시죠. 이 폭염과 장마 네.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입맛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밥보다는 이제 과일 찾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데요. 수박값이 요즘에 많이 올랐다고 금값이라고 그러는데 네. 수박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똑똑똑 해서 네. 통통. 소리로 잘 익었는지 판단했는데 네. 그거는 판단이 안 되고요. 수박이 꼬리 있잖아요. 꼬리요. 꼬리가 이제 돼지 꼬리처럼 말려 있거나 아니면 배꼽이 배꼽. 작은 것이 맛있는 수박이라고 그래요. 네, 두드려보지 말고 잘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복숭아 역시 끝이 뾰족한 거나 혹은 좀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패여있는 부분이 설익어서 떫은 맛을 낸다고 하니까 그거 빼고 고르셔야겠습니다. 빠르게 한 가지 더. 참외 향이 단향이 너무 많이 나면 좀 오래된 거래요. 수확한 지. 네. 그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덥지만 과일향처럼 상큼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